안녕하세요, 해공호점입니다. 자,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식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종목 업종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카카오는 4.74% 하락했고요. 네이버는 1.85% 하락했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네이버, 카카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 좀 빠졌으면 하실 텐데요. 주식 시장이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좀 큰 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카오도 역시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. 그래서 19만 1,500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. 오늘 낙폭을 그나마 좀 줄였습니다. 오늘 저가 마이너스 2.8%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. 종가는 19만 1,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쨌든 낙폭을 좀 줄인 우리 네이버, 카카오는 좀 더 거칠게 좀 떨어졌습니다. 약세를 보이면서 4350원이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돼서 결국은 내려왔는데요. 결국은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크게 하락했고요. 또 오늘 아침 7시부터 개장돼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역시나 개파락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많은 종목들을 하락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이번 주 4월 2일, 4월 3일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 부분들이 실제적 확인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엄포를 놨었고 중간에 말 바꾸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다 매기겠다. 그래서 4월 2일 또 4월 3일에는 자동차까지 상호 관세를 다 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는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실제로 그러니까 악재가 다시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이제 확인되는 그러니까 소멸되는 시기에 다다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다만 이제 실제로 주가 지수가 이 상황에서 한 번 더,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려 내려올지 아니면 실제로 4월 2일 또는 4월 3일 악재가 확인되는 이 과정에서 빠르게 낙폭을 좀 만회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코스피 지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2600포인트 무너졌고 오늘은 다이렉트로 2500까지 무너졌습니다. 추세적으로 여기 고점끼리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요. 바로 여기 저항으로 돌파되지 못했었던 데를 돌파했고 눌림목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 잘 나왔고요.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와서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.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더 내려가면 좀 안 되겠죠. 아니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양봉바닥 여기와 같이 조금 더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좀 양봉바닥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입니다. 자, 이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소식들 중간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좀 전해보면요. 일단은 네이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네이버 같은 경우는 커머스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. 2월 기준인데요. 네이버 배송과 관련된 부분들 상품의 거래액과 주문 건수가 각각 236%, 232% 급증했다라는 것이 나타났고요. 특히 디지털 가전,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서 거래액이 3.4배나 증가했다. 그다음에 주문 건수가 4.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입니다. 그만큼 네이버에서 이 물류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우리 네이버 배송, N배송이라고 해서 또 오늘, 내일, 일요일 희망 일자를 또 정했을 때 좀 더 세분화했겠죠. 세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비스를 강화해서 다양한 니즈, 그러니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우리 네이버가
좀 잘 대응하는 게 아니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. 양사 모두 이렇게 엔터와 관련된 부분들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.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그 플랫폼 베리즈를 출시하면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버추얼 아이돌 제작을 위해서 엔터사와 좀 협의 중에 있다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3D 콘텐츠 제작사와 50억 투자를 통해서 또 이 분야에도 우리 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, 그러니까 한번 기업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3D 콘텐츠 기업입니다. 에이펀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 기업, 네, 그 다음에 아이돌 제작사 블래스트, 네, 이런 기업을 통해서 각각 투자를 좀 단행했고요. 제작 비용과 좀 리스크를 낮춘 혁신적인 사업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기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6조 규모라고 하고 있는데, 이런 엔터와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요,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잖아요.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이 활용도 측면에서, 그러니까 그 IP 자산을 통해서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거든요. 예를 들면 이 콘텐츠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먹을 게 많다, 쉽게 말하면. 예,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. 거기에서 어떤 광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지적재산권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파생된 어떤 상품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만화 제작이라든가 또는 영화, 뭐 또는 드라마, 뭐 등등, 또는 게임도 마찬가지겠죠. 다양한 것들로 재생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파생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수익화 모델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특히 이제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로 또 관련된 다양한 또 IP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팬덤 형성하고 그 팬덤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또 누릴 것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스튜디오를 신설해서, 이 법인을 신설해서 오픈 AI와 또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.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든가 또는 커머스 부분에서 여러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냐,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, 나중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때 그 컨텐츠에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AI냐, 누가 지금 노래 부르고 누가 지금 춤추고 있느냐, 아니면 누가 지금 여기 광고 모델로 나와 있느냐,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커머스 상품들을 소개하는데 너 인간이냐, 너 사람이냐, 아니면 AI냐,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뭐 드라마라든가 또는 영화, 뭐 또는 게임, 그쵸? 영화, 뭐 또는 드라마, 이거 같은 분류니까, 뭐 또는 게임,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.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시청자라든가 또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나중에 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,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에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공지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네, 영화도 마찬가지고요. 실제 인물, 주인공 인물은 단 1인 대신에 플러스 나오는
나오는 조연들은 다 인공지능 AI가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투자 여러분들. 네. 자,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죠. 실제 사용자인 내가 게임을 주도적으로 내가 캐릭터 하나 가지고 운영하지만 그 옆에 내 동료인 또는 내 편인 나머지는 과거 우리가 CPU 뭐 또는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모델들을 또는 어떤 캐릭터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용해왔지만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AI 모델 AI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훨씬 더 현실감 느껴지는 게임들 또 인공지능이 좀 가미됐으니까 훨씬 더 똑똑한 적이 될 수도 있고 내 편이 되지 않을까. 제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런 엔터 관련된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게임 부분들까지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다 엔터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상당 부분 다 적용되고 그 부분들의 가치가 나중에 증명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매출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실적으로 뭐 잡혀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직은 뭐 뚜렷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대박 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분야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서두에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.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렇죠? 많이 어려운데요. 우리 악재가 자,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제가 오늘 유료방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형 악재들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. 실제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. 희망적인 멘트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악재 소멸 우리는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으로 가다가 호재가 나오면 호재가 소멸돼서 뭐 차익 매물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반대로 보면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 악재가 나올 시기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세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악재가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악재 소멸로 주가 지수가 좀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뭐 단순히 뭐 카카오 네이버의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라 지금 지수 자체가 이제 급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숲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숲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.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. 그럼 그 부분이 다시 파란 하늘, 희망을 좀 되찾으려면 숲이 큰 숲이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숲이 좀 나아져야 된다. 그래야만 그 속에 들은 그런 작은 나무 하나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. 또 미국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지금 이렇게 약세로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기대했었던 기술적 반등 21,000포인트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렵다. 추세 하락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작 요거 반등 나오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여기서라도 좀 버텨주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